조국 사태를 보며 내가 중도를 표방하는 이유. 엘싱TV L의 생각 스케치. 네, 안녕하세요. L의 생각 스케치 엘싱TV 엘리엇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핵심 가치로 부각하며 집권하였던 현 집권 세력이 결국 조국으로 인해 스스로 집권 명분을 완전히 잃은 채 자멸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을 도전하도록 자극을 주신 그분들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간간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주로 핫한 젊은 우파 유튜버들, 정치 유튜버들께 다시금 경의를 표합니다. 해보니까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일, 또 자신의 생각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일, 영상을 편집하는 일,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님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사실 좌파 우파란 표현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진보 보수란 표현도 우리나라 정치판을 봤을 적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러한 명시적 분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른 상식과 비상식의 구분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통 좌우파라는 표현이 거치게 튀어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한 진영이 정치적으로나 이제 권력을 남용해서 내지는 자기들끼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조리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는 이를 모면하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상대편 세력을 향해서 반격을 하려는 의도로, 즉 편갈라서 물타기를 목적으로 나는 좌파, 너는 우파 편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좌우파 이런 표현을 제가 조심스러워합니다. 요즘 조국 사태 때 과거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으면서 청문회 때요, 탄핵 청문회 때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은 사회 공인이 되고 방송국 앵커가 되고 이런 분들이 심정적으로 자기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참 정말 논리적으로 과거 자신들이 해왔던 발언이나 행보에 비하면 정말 이건 너무나 문제가 많은 부적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필사적으로 감싸기 위해서 증거가 있느냐, 참 나쁘끄러운 논리를 펼치는 모습이 참 그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참 애잔합니다. 만약 집권 세력이 현 상황을 오판하고 끝까지 조국을 밀어붙여서 국론을 분열시키게 만든다면 중도층이 이제 등을 돌릴 거예요. 지지를 포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남 세력이 등을 돌리게 되겠죠. 민심이 돌아섰다 이런 판단이 서면 이제 호남 세력이 아마 현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하지 못할 그럴 공산이 커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순식간에 급락하고 식물 정권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아마 그 과오가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도 정말 심각합니다. 외부 변수도 심상치 않은데 내부적으로 그동안 쌓여왔던 모순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와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가계 상황, 뭔가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차기 정권을 보수층에서 누가 나와도 당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멀지 않아 나오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 이렇게 구분을 했을 적에 보통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 행위는 공화주의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적 가치가 존중돼야 되며 이렇게 특정 개인을 숭앙하거나 북한처럼요, 이렇게 공산주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의 동맹관계, 또 일본과의 설린 우호관계를 중시하면서 이제 중국하고는 경제적 협력,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는 이제 훗날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용하는 관계, 이 정도를 지금 제가 떠오른 대로 말씀드려봤는데, 이 정도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조금 이제 진보적 가치는 좀 달라요. 일단은 부조리 싫어하고 평등을 우선시하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통일할 수 있다면 굳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더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형하면서도 북한을 품어주는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성이라는 것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대북 적대 정책 철회, 포용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수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군 철수, 글쎄요. 북한하고 군사적 대립이나 이런 군사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글쎄요. 평화협정이 체결한다고 해서 이미 대한민국을 선 남침한 북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을 이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진보는 주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약간 페미니스트 관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분이 이제 97년생 페미니스트세요. 이제 학교 안에 여성 혐오에 맞서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네, 이런 페미니즘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딸을 가진 아버지지만, 글쎄요, 저희 딸 아이한테 페미니즘을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페미니즘의 문제가 사실 이게 더 올라가자면은 이게 결국은 구조주의,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국은 그 철학의 한계에서 나온 어떤 정말 좀 약간 외눈박이 같은 좀 부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모든 것을 해체해보자. 해체하면 본질이 보인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제 사람의 경우 해체를 하면 남자와 여자가 되고, 이제 이걸 해체하면은 이제 뭐 성의 구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동등한 관계를 위해서 이제 그동안 권력을 누려왔던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약자는 혐오의 대상이었다. 약자는 지배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이 관계도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건데, 사실 그냥 이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자유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굳이 여성이라는 그룹을 지어서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다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여성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여성 남성의 구분이 아니라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짓밟지 않는 사회, 요 정도로만 해도 되는데 굳이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그룹을 짓게 되면은 결국 이게 분열과 다툼, 싸움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제가 중도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런 저희의 생각에 더 이런 심정에 더 굳히게 만드는 이유가, 제가 차마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너무 날씨 뜨거워서 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을 해체해서 보기 때문에, 자, 성인이 누리는 권리도 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은 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고 잘못된 억압이므로 이것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되어서 지금 저렇게 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이랍니다. 이게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 마지막 그림과 같이 차별금지법 뒤에는 이제 동성의 연대, 이제 동성의 권리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허용을 하자.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이 정당한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교육할 수 있어야 모든 이렇게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부조리가 해체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글쎄요. 중도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주장을 동의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뭐 자신의 저 나름의 가치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념을 떠나서 저런 진보적 가치를 앞세우는 저런 활동가들이 기대하고는 달리, 대개 우리 대한민국의 중도층들은 저런 분들이 내세우는 저런 해체적 가치에 거의 동의하지 않아요. 다른 가치로도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데,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저분들이 논리에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 따라오는 것은 가정의 해체, 그리고 사회의 해체예요. 그리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고 가르치는 권위 해체가 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권위가 바람직하게 서면은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은 그 안에서 개인들이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질서를 가져오는 권위조차, 옳은 질서를 가져오는 권위조차 뭐든지 다 나쁜 것이니까 해체해야 된다. 자, 양성애가 왜 나빠? 이성애만 좋아? 거기서 나온 생각이 양성애도 괜찮아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가치를 해체해버리면은 무한 혼란과 정글이 되는 건데, 글쎄요. 중도층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안 드려도 저분들이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좀 약간 편협하다고 볼 수 있는,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가치들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린 너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동의는 안 하지만,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런 세상이 오게 되면은 엉망이 될 텐데, 그 때문에, 하지만 너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동성애는 권장할 만한 것이다. 동성애가 왜 위험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일상에서 너 개인을 차별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너는 그렇게 주장하며 살되 그걸 다수에게 옳다고 강요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지배받는 것이다. 이 정도가 정직하고 좀 공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진보 아젠다는 사실 이렇게 소위 진보라는 분들이 이제 정권에 잡게 되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터져 나와요. 자꾸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옹호 조항을 넣으려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각종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런 것들이 별로 중도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각급 선거에서 진보가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런 가치들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질서를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보수층 집권기에 터져나왔던 부정부패와 부조리, 이건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욕심에 의한 것이죠. 이것이 터져나오는 이런 이유가 가장 큰 구실이었어요. 진보가 주장하는 부조리 심판과 평등 가치에 사회적 정당성이 부여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정부패, 부조리, 뇌물 이런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데, 문제는 이 터졌을 적에 제대로 심판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이 보수적 가치, 중요한 가치죠. 많은 중도층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에 동의해요. 이런 가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명제 앞에서 동의하는 중도가 동의하지 않는 중도보다 훨씬 많다고 봐요. 그럼에도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동안 보수가 계속 외면받아왔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권력형 부조리 등장으로 무너졌던 과거를 뼈저린 자성, 우리는 반성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다.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어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자성과 대안 제시로 이렇게 털고 일어난 일이 지금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보수 집회에 모인다는 것은 이건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또 올리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터졌을 적에 중간에서 누군가가 정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성경이 있어요. 기독교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책 사무엘하서 12장에 다윗과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하면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 있게 했던 엄청난 성군이죠. 영토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로 넓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임금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도 실수를 해요. 정말 밧세바라는 외간 여자에게 이렇게 마음을 뺏겨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이 충직한 부하였어요. 이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서 전사하도록 음모를 꾸몄어요. 이건 정말 악행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곧 사무엘하 12장 이야기예요. 이 다윗 앞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줘요. 근데 이 얘기를 다윗이 들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얘기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 영민했던 다윗 왕이요.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는 손님을 위해서 식탁에 올릴 양 한 마리가 필요했대요. 그런데 그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참 잔인하게도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이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몰입한 다윗 왕은 이 가난한 자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악행에 분노하면서 이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이렇게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의 이런 실패의 요인이 결국은 이런 정말 이 법에 걸리는, 이 법에 범법되어 있는 바로 이런 부조리를 막지 못해서이기 때문인데, 이 부조리가 진행되기 전에 하여튼
보수 내부 영역에서 혹은 청와대 내부 영역에서 이러한 나단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이 나단이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과연 보수는 몰랐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이제 와서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파 유튜버 분들께 여쭈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 집권 세력이 스스로의 집권 명분인 공평과 정의를 단지 본인들이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내세우고 싶어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 계산을 통해서 이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적 가치, 사실 바람직한 질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런 가치를 대한민국 사회에 주입을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중도들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목이 마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우파 유튜버 분들이 이런 현재 집권 세력이나 아까 전처럼 그런 좀 진보적 아젠다를 들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것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적에 심정적으로 끌려요. 그게 옳다, 그게 맞다고 동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훗날에 이제 우파가 이제 재집권한 뒤 만약 전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이 권력형 부정부패가 또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이거나 그 꼴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명분 없는 조국 수호를 비판하듯 그 부조리를 정말 우파의 장기적 피해를 막아서기 위해서 비판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금의 조국 사태와 같은 이 게이트 초반에 막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그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저건 좌파의 선동이다, 거짓 뉴스다, 너무 이런 것들에 판을 치고 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대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정권을 굴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니까 당시 이제 좀 상식적인 중도들, 식자층들 중도가 이제 우파, 더 나아가서 그 우파가 추구하고 있다는 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번영하게끔 한 우파적 가치조차도 회의를 느끼게끔 이렇게 유도했음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지향하되 자기 진영의 부정부패에는 단호하고 유력자의 반칙에 냉정한, 정말 액션이라도 좋아요. 이런 액션을 취한다면 그것 자체가 집권 명분이고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너무 지쳤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나 약자에게는 관대한 면모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자꾸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을 줘서 먹여 살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선별적 정책을 추구하되, 다만 능동적 기회를 일반의 약자들이, 서민들이 얻을 수 있도록 정책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시도가 어떨까 싶어요. 굳이 해결의 정반합 이론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가 정이었고 지금이 반이라면 새로운 합이 생길 시점인데, 그 합은 바로 이런 선별적 복지, 선별적 기회 추동의 지혜로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긍정적인 집권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차기 집권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조국 사태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자신 스스로의 생각이나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판단에 속아버려요. 그러나 이 잘못에 대해 뭐가 문제냐, 내가 힘이 있는데 너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넌 약자잖아,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눌러버리려는 것은 그 당신은 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모면할 수도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늘 정권이 파탄, 힘을 가진 자의 멸망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실수가 지적되었을 적에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용기 있다, 진정성이 있다 평가해주고 추가 기회를 주는, 계속 기회를 주는 문화도 정착이 되어야 하겠죠. 저는 실수에 대한 인정과 개혁의 정신을 망각하고 엉뚱한 대처를 통해서 마침내 정권이 무너지는 이 비극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기에 사안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중도 대신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현재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하는 중도로 남고 싶습니다. 네, 렘브란트인가요? 유명한 명화 하나를 퍼왔어요. 네, 저작권이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뭐 괜찮겠죠? 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쉰수염의 남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단 선지자였고, 왼쪽에 손을 들고 이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왕이 이제 다윗 왕이죠. 다행히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를 자각하지 못했고 선지자가 들려준 비유로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요라고 딱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마음을 되돌려요. 마음을 되돌리는 이 사람이 결국은 훗날 위대한 왕, 위대한 통치자로 남았습니다. 지금 마음을 돌리는 일이 참 필요한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엘싱TV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